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인생 영화 월드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최고의 인생 영화 월드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6강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대진표를 보고 제가 이 흐름드 살롱에서 제공하는 투표 기능을 열면은 거기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 결정하셨나요? 하나 둘 셋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종료를 하면은 이렇게 그 투표 결과가 뜨게 되고 그 투표를 많이 받은 작품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영화 리스트를 제가 쭉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한 60 몇 편? 60 몇 편 중에서 이제 16강에 랜덤으로 뽑혀서 올라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작품들이 올라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진행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 작품이 인생 영화인데 왜 리스트에 없을까? 이런 걱정이 만약에 드신다면은 그거는 랜덤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요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라운드를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인생영화 월드컵 16강 첫 번째 대결은요. 인터스텔라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는 제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안 봤어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소대가리님이 또 아이고 요 한탈이 나왔습니다. 아 그쵸, 우리 소대가리님이 깊은 탄식을 내주셨어요. 이게 포스터만 보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이고 뭐 브래드 피트의 주연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감독님이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니까 뭐 명작으로 많이 추앙받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인터스텔라보다는 10배는 잘 만든 영화예요 라고 카카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그쵸, 인터스텔라는 저는 이제 와이프가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이프랑만 극장에서 한 3번을 본 것 같아요. 3번을 봤는데 또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고 뭐고 없었잖아요. 회사에서 오늘은 영화 회식 한번 해볼까? 라고 하더니 갑자기 극장에서 또 인터스텔라를 단체 관람하고 그래가지고 극장에서만 한 4-5번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또 이게 뭐랄까 뭐 과학적으로 뭐 검증이 뭐 잘된 영화니 뭐니 해가지고 뭐 교육에 좋다 어떻다 해가지고 막 그게 매스컴을 타면서 또 부모들이 막 교육열을 올리면서 우리 애들 이거 봐야 돼요 이러면서 멱살 잡고 이렇게 막 극장으로 끌고 갔던 작품이기도 하죠. 뻐꾸기님 혹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보셨어요? 네, 저 파스터즈도 봤고 인터스텔라도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못 봐서 그런데 이거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파스터즈 같은 경우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고요. 네. 제 기준에서는 퀸틴 타란티노 영화 중에 거의 최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 중에 하나고, 아무튼 브래드 피트하고 장고에 나왔던 그 줄스 있잖아요, 줄스. 장고 도와주는 그 독일 백인 있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되게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나치 얘기예요. 나치를 때려잡는 영화예요. 그냥 히틀러 그냥 막 쏴 죽여버리거든요. 그걸 엄청 희화화해서 약간 그렇게 보여주는 약간 그런 참 퀸틴 타란티노스러운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그 배우가 한스 뭐식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거의 거기서 한 3개국어를 해요. 실제로도 그 3개국어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 굉장히 재밌고요. 퀸틴 타란티노 영화답게 이게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원하고 이제 그냥 히틀러를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뭐 기관총으로 그냥 갈겨서 실제로 갈겨서 죽여버리거든요. 좋습니다. 뭐 같은 히틀러를 다룬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작전명 발키리는 봤거든요. 그거랑은 완전 정반대의 결을 가는 작품인 것 같네요. 거기서는 결국은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작전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뭔가 막 시원시원한 액션보다는 어떤 심리적으로 막 쪼는 그런 작품인데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은 이제 뻐꾸기님의 설명만 들어봤을 때 그냥 막 갈기고 막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하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우리 소대가리님이 아이고 소리 나왔으면 이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터스텔라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 여러 번 봐도 이렇게 막 딱히 뭐 질린다거나 지루한다거나 뭐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잘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우주에 가서 펼쳐지는 뭐 우주에서의 일들, 그리고 뭐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막 스테이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장면들보다는 현재 지구에 닥쳐온 식량 위기 있잖아요. 막 다 황폐화돼가지고, 막 옥수수가 아니면 식량을 구할 수가 없고, 막 그런 그 위기들이 그런 그 우주에서의 이야기들보다 좀 더 좀 현실감 있게 다가와서, 야, 이거는 다른 거는 다 픽션이라도 저는 진짜 가까운 미래에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좀 꼭 공포스럽게 느껴진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앤 해서웨이 배우님이 너무 또 예쁘게 나오시죠?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느낌이 나네요. 소대가리님은 잠이 와요. 해바라기요. 사랑으로 해결이 돼요.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기승전 사랑이죠. 과대평가받은 영화 같아요. 라고 화가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쯤 다들 마음을 정하셨으면은, 세고 투표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종료하면은, 어이구!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 3표를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강 두 번째 대결은요. 야, 이거는 요 작품들 이게 좀 두 작품의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좀 선택하기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너의 이름은과 인생은 아름다워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 너의 이름은 저도 이제 요것도 와이프랑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사실 저기 감독 누구야? 갑자기 감독 이름이 신카이도 마코토. 요 신카이도 마코토 감독의 작품은 극장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의 이름은을 이제 처음 극장에서 이 감독의 작품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작화로 워낙 유명한 그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뭐랄까 재밌게 본 것과는 별개로 뭔가 좀 보고 난 다음에 여운이 많이 남거나 막 자꾸 생각이 나거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는 인생은 무스비 그거랑 저기 무슨 입에서 아침 햇살 뱉는 거 있잖아요. 그거 두 개만 생각나고 나머지 딱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여러 번 본 작품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이렇게 막 교실에서 틀어줘서 봤던 기억도 나고, 이 마지막에 그 엔딩 장면은 몇 번을 봐도 눈물샘 자극이죠. 이제 무슨 전쟁놀이 한다면서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게 몇 번을 봐도 좀 비극이고, 그 수용소에 끌려간 뒤에 서사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그 새로운 관람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거기서 기사 공주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하는데, 이게 유치한 듯 하면서도 좀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해내서 그 밑밥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수용소 이후에 나오는 씬들이 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뻐꾸기님? 지금 올라와 주신 게 뻐꾸기님밖에 없어가지고 자꾸 말을 걸게 되는데, 요 두 개 보셨어요? 네. 네, 두 작품 다 봤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개 다. 물론 너의 이름은 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인생은 아름다워에 비교하기에는 인생의 아름다워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아름다워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우면서도. 그치. 아름다우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을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름다우면서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한데 잔인하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기분이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라서 알겠습니다. 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인생이 알아. 제가 알기로 뻐꾸기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괜찮으신 건가요? 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가 간 거는 약간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러신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코가 맹맹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뻐꾸기 아프지 말자, 건강하자. 네, 걱정됩니다. 카카님은 인생은 아름다워보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더 이제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난 다음에 막 좀, 뭐랄까, 찡해지면서, 와, 막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여운을 주는 거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더 좀 강력한 것 같고, 딱 직관적으로 보면서 바로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거는 이 인생은 아름다워가 좀 더 작품의 결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마무리 해볼게요. 세고 투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면은, 인생은 아름다워가 또 몰표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16강 세 번째 대결은요, 애니메이션끼리의 대결이 되겠네요. 대진운이 이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자, 토이스토리 1, 2도 아니고 3입니다. 토이스토리 3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지금 카카님도 어렵다 하시네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떤 탑5 안에도 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매니아들도 많고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고,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4편은 좀 뇌절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3편의 엔딩은 완벽했죠. 거의 진짜 완벽한 엔딩을 했는데 갑자기 4편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토이스토리 시리즈였다거나 뭐 토이스토리 4편이었으면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손을 들어줄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토이스토리 3를 두고 본다면은 야, 이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카카님은 그래도 토이스토리 3편은 모든 3편 중에 가장 잘 만든 3편이에요 라고 해주시네요. 맞아요. 3편까지 나온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터미네이터 3도 완전 뭐 입에 담기도 2의 명성이 먹칠을 한 작품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에어리언 3는 그래도 좋았다. 에어리언 3 좋았고, 그렇죠. 주라기 공원은 주라기 월드 이전에 주라기 공원은 1편에서 끝났어야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 윅도, 그렇죠. 존 윅도 제가 봤을 때는 1편에서 끝났어야 됐어요. 2, 3까지 갔으면 안 됐을 작품인 것 같아. 그래도 존 윅은 2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만 했는데, 이제 3 가서는 좀 악평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쵸. 3편 중에서는 뭐, 토이스토리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 토이스토리의 어떤 버즈를 주연으로 한 버즈 라이트이어가 개봉을 했다가 완전 폭망을 했죠. 폭망 그런 폭망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극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작품이긴 하더라고요. 매트릭스 3는 그래도 좀 3까지는 괜찮지 않았나요? 뭐 싶은데 막 명작 이렇게 막 추앙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매트릭스 3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토이스토리 3는 나쁘지 않았다, 뭐 그냥 시리즈 중에서 뭐 민폐는 안 끼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토이스토리 3는 진짜 완벽한 3부작의 어떤 교과서다 싶을 정도의 어떤 엔딩을 제공을 하죠. 저도 토이스토리 3를 이제 극장에서 못 보고 집에서 OTT로 봤는데, 보다가 막 엄청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뻐꾸기님 또 한번 뻐꾸기님 말씀 드려볼게요. 네네. 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당신밖에 없어서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둘 다 봤거든요. 네. 너무 어려운 게, 근데 저는 그래도 토이스토리 3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게, 네. 개인적으로 이제 토이스토리 시리즈 중에 최고라고 치는 작품이고, 그쵸. 그리고 센과 치히로는 사실 누구냐, 미야자키 하야오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탑 3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치진 않아서, 저는 토이스토리가 조금 더
조금 더, 그 아, 뭔가 차이가 크지는 않은 조금 더 마음이 가네요. 리를.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리더. 소대가리님은 센과 치히로라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 가능하시면 올라오셔서 한번 열변을 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미야자키의 최고는 천공의 성 라퓨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좀 이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탑5를 뽑자면은 그 5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다 고만고만할 것 같은데, 그 5 안에서 이제 그 순위를 결정하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개인별로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야자키의 최고는 이제 원령공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나우시카, 라퓨타, 원령공주, 센가치로, 또 저기 뭐야,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이런 식으로 막 쭉쭉 들어가죠. 뭐, 그, 코난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쵸. 소대가리님 올라와 주셨는데, 센가치로를 더 좋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 지브리에서 나오는 작품들 중에 거의 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감상인데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센가치로가요? 예. 오, 그러니까 이 자본은 어떻게 그 사람을 착취해 이름을 가져가는 걸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아, 그렇게 되는 순간 거기에 녹아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좀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기억에 소대가리님이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고평가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 토이스토리 3 진짜 미쳤죠. 네. 정말 좋죠. 그 마지막이 너무 그 고맙다라는 말이 참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안 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존재들끼리 이별을 하면은 음, 보통은 뭔가 이유를 찾기 마련인데 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흐르고 흐르면 서로를 갈아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걸 그렇죠.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았어. 저, 토이스토리도. 네. 예, 그래서 참 어렵긴 한데 네. 아니, 그냥, 그, 토이스토리의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제가 음, 여러 번 봤었는데, 네. 굉장히 어릴 때도 한번 봤었고, 좀 나이가 들어서도 봤었는데, 음, 그 주인공에게 이제 친구도 됐다가, 부모도 됐다가, 뭔가 동반자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에는 다 대부분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언젠간 다 그렇게 되니까요. 단순히 뭐랄까, 장난감들과 어떤 활극이었던 애니메이션이 뭔가 이렇게 인생으로 끝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음, 저는 너무 좋았는데, 참 어렵네요. 네, 두 음, 작품 다. 그리고 저는 아,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물론 이제 소대가님 하신 얘기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환경과 물론 맞아요. 그 영화에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환경과 자연과 환경에 대해 좀 더 완전 자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이제 완성도로 따지면 원령공주를 책으로 치는데 음, 원령공주는 너무 완벽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어설펐던 나우시카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 스토리 3를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퓨타, 원령공주, 나우시카 전부 다 환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라퓨타는 어떻게 보면 음, 전쟁도 좀 들어있고, 음, 음,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환경과 전쟁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음, 수 있겠죠. 그리고 음, 나우시카는 좀 주인공도 그렇고 되게 어설픈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좀, 음, 만약에 하야오의 완벽하지 음, 않은. 원령공주에 이르러 완전히 이제 완벽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 그리고, 점에서, 저는 그 점에서 저기 나우시카가 더 좋았습니다. 맞아요. 라퓨타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카카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작품들이 전부 다 이 뒤에 나왔던 모든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영감을 줬던 요소들이 엄청 많은 작품들이기도 하죠. 그만큼, 안 줬을 리가 없죠. 그렇지. 진짜. 안 줬을 리가 진짜. 없어. 두 작품 맞아, 모두 맞아. 다. 네. 맞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투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저 지금 미치겠다. 라퓨타는 걸리버 여행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라고 또 소대가리님이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막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투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토이스토리 3 해놨다가 생각하다가, 그래도 센가 치히로지 하면서 바꿨다가, 또 얘기 듣다가, 아이씨, 토이스토리지 하고 바꿨다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세고 투표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토이스토리 3가, 그래도 세 표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지는요. 야, 요것도 어렵다.
요거는 저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대부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레옹이 있습니다. 대부와 레옹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대가리님은 무조건 대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레옹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대부는 완성도는 비교가 안 된다. 왜냐면 제가 대부를 안 봤어요. 아직까지 안 봐가지고 제가 이게 워낙 그 대부 3부작이 워낙 명작으로 추앙받잖아요. 그래서 몇 번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대부 1편을. 근데 이상하게 안 봐지더라고요. 1편을 보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끄게 돼요. 이게 끝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Leave the gun, take the cannoli. 그래가지고, 너무 안 봐지는 영화다. 대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명작으로 추앙을 하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좀 안 봐지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블루레이로도 소장을 하고 있고, 그 나탈리 포트만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야, 이 레옹도 거의 뭐 플레이 타임 내내 걸을 타선이 없는, 그런 작품이죠.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게리 올드만이 제일 멋있죠, 거기서. 게리 올드만 그 마약하는 연기. 천정 바라보면서 몸 부르르 떠는 거 있잖아요. 그 죽여주죠. 그리고 이거를 명장면으로 꼽으면 되나 싶기는 한데, 그 게리 올드만 일당이 마틸다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들을 학살하고, 그거를 본 마틸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눈치를 채고 이렇게 레옹의 집으로 가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 시퀀스 미쳤죠. 그리고 이거 시작부터 너무 좋았던 게 레옹이 암살자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암살 대상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진짜 완전 칠흑 같은 암흑 뒤에서 이렇게 손이 쓱 나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칼로 목을 딱 켜놓나?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되는데, 그 장면도 진짜 소름 돋으면서 너무 좋았고, 하여튼 뭐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레옹은 뭐 OST도 너무 좋고 삽입곡이죠. 정확히는 삽입곡도 너무 좋고. 자,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는 소대가리님, 제가 대부를 아까 못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감히 제가 설명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작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칠리아 마피아의 역사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뭐 물론 과장돼 있긴 하지만 그대로 녹아 있죠. 뭐 인간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죽고 죽이고 복수하고 또 그 복수에 복수를 하고 뭐.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이 대부 시리즈를 이제 뒤늦게서야 저 같은 사람이 본다고 하면은 3부작을 다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몇 편까지만 보면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다 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내용이 다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전체를 관통하는 게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복수하고 또 이렇게 권력을 찬탈하고. 그렇죠. 치정 복수 형제라고 믿었던 또 친형제도 배신하게 되고. 보면 또 우리나라 정사랑도 되게 닮아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레옹은 진짜 후르크로 건진 영화. 스팅이 제일 좋았다. 카깡님이 Shape of My Heart도 노래가 좋았고, 그 대부는 치정 복수 형제의 배신 모두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릭 배송의 어떤 영화 만드는 센스가 가장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가장 살아있다기보다는 마지막이었던 그 다음에 다 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대부를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레옹으로 하겠습니다. 뻐꾸기도 대부 안 봤구나. 네, 레옹 하면 저는 사실 물론 마틸다도 좋고 레옹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게리 올드만이 이 양반 악역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선한 역할로만 나와가지고 좀 또 보고 싶다. 진짜 악역 연기 제대로 좀 다시 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 북 오브 일라이라는 그렇죠. 거기서 끝판대장했죠. 네, 거기 이후로 거의 한 번도 안 찍은 것 같은데 악역으로. 그래서 좀 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대사가 거기서 누굴 잡아올까요? 뭐 누굴 죽일까 하니까 게리 올드만이
Everyone 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 있어. 그 장면이 진짜 그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네요. 아, 나 음성 지원된다. 그 네. 장면 알아요. 맞아. 어.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게 제가 얘기했던 그 마틸다 집에 처음 학살하러 들어가는 그때 맞아. 아닌가요? 그죠? 맞아. 맞아. 양 하나 딱 빨고 어, 베토벤 5번 탁 틀어놓고 어. 사람 죽이고. 자, 일단 이렇게 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는, 뭐랄까, 지금 뭐 30주년인가 뭐 몇십 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기념해서 극장에 뭐 이렇게 재개봉해주고 하면 무조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대부도 만약에 왓챠에 있다면은 제가 토요명화 감상의 작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릭배송은 프랑스의 5-3이라고. 아까 나 뚝깬다. 진짜다. 그러면은 이제 투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무리하면, 대부가 한 표 차이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요거는 선택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뭐,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방에 있는 지금 이 멤버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트릭스와 맘마미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카카님이 이건 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거 뭐 고민의 여지도 없죠. 그리고 매트릭스도 지금 보면은 포스터를 봤을 때 1편인 것 같죠, 그죠? 매트릭스 1편은 막 그 몇 번을 다시 봐도 끝내줍니다. 이 와이프가 웬만해선 집에서는 뭐 극장에서는 영화를 보지 집에서 막 영화를 챙겨보고 이런 타입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매트릭스 1편부터 3편까지 정주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막 전주행을 시작하더라고요. 영화라고 쓰고 혁명이라고 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쵸? 저 이거 또 기억이 나는 게,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뭐 하여튼 그때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일들이. 선생님이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가져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틀어줬어요. 이걸 틀어주시면서 보여주면서 막 설명을 막 해주시면서 이제 틀어줬는데, 저는 그냥 그때는 막 유심히 이렇게 안 보다가 그냥 수업 안 한다 개꿀 이러면서 그냥 보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야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제 좀 깨닫게 된 영화긴 한데, 이게 특히 그 컴공 쪽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따 IT 업계 쪽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은 환장하죠. 막 여기 나오는 어떤 디테일한 설정들 같은 거 보면 환장을 하죠. 근데 이 작품 이후에 이 감독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줄줄이 다 폭망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저런 양반들이 이런 걸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받은 몇 안 되는 작품이라, 시각적으로. 그렇죠. 맘마미아는 이제 제가 이걸 안 봤는데, 뮤지컬이고 영화고 뭐고 안 봤는데 대충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 아빠가 누군지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예, 어떻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아빠가 누굴까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아바 노래로 그냥 노래를 뮤지컬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서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바의 노래를 엮기 위한, 이제 서사는 이제 뒷받침해주는 거고, 이제 아바의 노래들이 좀 메인이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 요런 얘기고. 네, 그냥 경쾌해요, 재밌어요. 아만다 사이프리도 이쁘고. 너무 예쁘지. 아만다 사이프리드. 너무 예쁘지. 카카님은 노래하는 영화는 싫다. 인도 영화도 아니고 그냥 노래만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타잔이에요?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인도라길래 칼에 한번 살짝 얹어봤습니다. 인도 사이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매트릭스는 진짜 네. 저거 나올 때 어디지, 루마니아 철학자 중에 슬라에보 지젝이라고 있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그 양반이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와. 그만큼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깊은 성찰이 있는 영화라는. 제가 알기로 그 매트릭스가 20세기에 나온 영화죠. 21세기가 아니라. 네. 90년대 말에. 20세기, 그러니까 세기 말에 나온 희대의 명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떤 그런 그 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작품과 정말 많은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작품 문화 전반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 만한 영화고, 그리고
아까 카카님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에 100% 동감합니다. 영화 이상의 어떤 그런 걸 쟁취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4편은 아직까지도 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절대 보지 말이라고 막 극구 말리더라고요. 그냥. 예. 그 4편의 제목이 그 네. 레저 액션이거든요. 맞아요. 부활이라는 뜻인데 그 레저 액션이 아니라 그냥 뇌절 액션이다. 뇌절 액션. 레저 액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4편은 좀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3편까지는 그죠?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투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매트릭스 몰표로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은요. 요거는 공교롭게도 둘 다 제가 안 본 작품이라서요. 뭔지는 아는데 안 본 작품입니다. 이게 제가 1년 동안 토요명화 감상회 열심히 진행하면서 나름 좀 그래도 좀 꾸준히 봐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본 작품들이 많네요. 그쵸? 자, 다음 대결은 양들의 침묵과 캐스트 어웨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캐스트 어웨이가 그 윌슨 나오는 거 맞죠? 야, 지금 소대가리님이 이야 미쳤다. 카카님이 야 이것도 세다 이렇게 이것도 좀 센데. 자, 양들의 침묵은 그 한니발 이야기를 다루는 거 맞죠? 그래서 조지 포스터였나요? 그리고 이 양들의 침묵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그 명성을 뒤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보지는 못했지만 뭐 좀 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캐스터웨이도 안 봤는데 이건 제가 윌슨밖에 몰라요. 윌슨 너무 유명하고 뒤에 뭐 패러디로도 많이 쓰이고. 예. 캐스터웨이를 안 보고 싶지 않은데. 안 봤어요. 왜냐면 이거 네. 맨날 틀어줘요. 그 영화 채널에서 거의 단골 중에 단골이거든요. 저도 이제 두 작품 다 봤고요. 양들의 침묵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죠. 매력적인 사이코패스의 클래식 같은 영화고요. 거의 그런 걸 지평을 내렸다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의 영화고. 조지 포스터랑 그 안소니 호키스였죠. 그 할아버지 배우님이. 안소니 호키스는 그때도 연기를 잘하고 지금도 연기를 잘하십니다. 그리고 조지 포스터는 그때도 정말 아름답고 지금도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캐스터웨이 같은 경우는 톰 행크스? 네, 톰 행크스 그 영화에서 처음 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의 1인극이란 말이에요. 혼자 나와요. 거기 캐스터웨이에서. 그치. 뭐 윌슨이 나오긴 하지만 윌슨이 뭐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치. 대구공이죠. 그쵸. 윌슨이 사람은 아니고 그 영화에서 처음 봤었고 그때도 어릴 나이였는데도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 윌슨하고 헤어질 때 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배우한테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연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을 보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구곡을 보고 자기가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사람 갖다 놓고 연기를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때도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지금 다시 봐도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캐스터웨이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거를 아직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도 좀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무튼 두 작품 다 되게 좋은 작품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들의 침묵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어서 저는 양들의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둘 다 안 본 입장이기 때문에 뭘로 골랐냐면은 두 작품 중에 지금 당장 봐야 된다면 뭘 보고 싶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양들의 침묵을 더 보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소대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조건 양들의 침묵이죠. 무조건 양들의 침묵이다. 네. 오케이. 스포 살짝 해도 됩니까? 이거 몇 년도에 개봉한 건데 이제 와서 스포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그 면상 그 살껍데기 뜯어가지고 덮어 쓰는 건 진짜 예술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당했다. 진짜 나오나? 어느 수준까지 묘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요즘 얼마나 자진한 거 많습니까? 맞아요. 카카님은 추억 보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진짜 서늘해요.
이 뭐 안 일어나는데 서늘한 거 있잖아요. 진짜 그 배우가 눈빛이, 진짜 사람 몇 명 썰고 온 사람 눈빛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특수효과도 잘 없고, CG라는 게 없었을 때거든요, 거의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정말, 그랬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가 더 중요했던 시대겠죠? 조디 포스터 그 보니까. 어리바리 타는 것도 진짜 어리바리해 그러니까. 보이고. 네, 이게 또 소설 원작이죠? 예. 아, 시리즈 뭐 레드 드래곤하고 뭐 이렇게 쭉 있죠. 뭐 전부 다 3권인가 4권인가 될 건데. 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주워 들은 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봐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표 종료 셋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종료하면은 양들의 침묵이 몰표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16강 다음. 야, 이거 나 안 본 게 왜 이렇게 많지? 잠깐, 이게 다 옛날 영화라 그런가? 아, 이거 좀 또 한 번 현타가 오네요. 야, 이렇게 봤는데도. 자, 아마데우스와 샤이닝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카강님은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네요. 저도 이 배우에 둘 다 안 맞기 때문에 제 기준은 두 개 중에 지금 보고 싶은 거로 했을 때는 아마데우스는 아예 감도 안 와요. 이게 무슨 작품인지 감도 안 와서 그냥 샤이닝을 저는 고를 것 같긴 하거든요. 소대가리님이 저 대단하다가 혹시 저한테 대단하다 약간 이런 아니. 둘 다 대단한 작품이라서. 그래요? 예. 그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데우스는 저 아예 감도 안 오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 일생을 다룬 영화야. 모차르트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모차르트 그 라이벌로 알고 있는 살리에르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많죠. 왜요? 왜냐면 살리에르는 실제로 모차르트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훨씬-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그 천재성에 굴복하는 범인에 관해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차르트가 워낙 천재잖아요. 네. 그 궁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거를 바라보는 그 살리에르의 참 불안하고 이런 그 심정 같은 걸 너무 연기를 잘 표현했었어요. 아마 저기 아카데미 상을 살리에르 역할을 했는 사람이 받았을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예, 지금- 예. 둘이 라이벌이었거든요. 둘 다 올라갔었는데 주연상 후보였는데 아마 모차르트 역할을 했는 사람이 떨어지고 예, 살리에르 역할을 했는 거고. 그것도 서사네, 완전 서사네. 그것도.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요. 음. 저도 하도 이제 어릴 때 봐서 막 그렇게 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작품은 아닌데,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는 맞아. 배한성 성우 설명하러 막 하고. 모차르트가 정말 천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에 이게 장난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장난기가 예술로 보이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자기 맘대로 이 음악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옆 작품을 보다 보면. 근데 야, 진짜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좀 공부하고 이제 듣다 보면은 모차르트가 정말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내가 만약에 2등인데 1등이 모차르트였으면은 내가 진짜 빡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음악을 만드나? 저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지 내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기억나네요, 진짜. 배한성 성우 더빙했는 게 토요명을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이러는 거. 카카님은 오히려 더빙 먼저 보고 원어 버전을 보니까 실망했다고. 그만큼 더빙을 그렇죠. 배한성 잘했다고. 성우 임팩트가 엄청 강합니다. 되게 궁금하다. 더빙 버전도 어디 OTT에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 그죠? 지금 대단합니다. 첫 시작을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살리에르 죽음으로 딱 보여주고 그거를 플래시백으로 딱 돌아가는 식으로 영화가 진행되거든요. 네. 영화가 굉장히 멋집니다. 시대 고증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네. 그 음악도 진짜. 샤이닝은 뭐 말 다 했죠, 저거는 진짜. 샤이닝. 그때 샤이닝 하는 순간 바로 바지에 오줌 싸. 저기 글 쓰다가 미쳐가는 작가 이야기인 거죠? 그쵸. 그 호텔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스티븐 킹 작품이 원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 정신병을 표현한 작품 중에 최고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슬슬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라이브는 우리들끼리 듣지만 이거 팟캐스트로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텐데 저 나이트 시네마 저 새끼는 저거 영화 콘텐츠 진행하는 놈이 본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까봐 갑자기 막 엄청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자, 괜찮아요. 다 옛날 영화인데, 뭐. 아마데우스 샤이닝. 샤이닝은 초능력물이에요. 라고 독학님이 말씀하시네요. 초능력물 맞아요. 진짜? 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 초능력물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염동력 이런 게 아니라, 어. 정신으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거니까. 오케이. 또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래가지고, 후속작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요? 그 호텔 이름 따갖고, 그 악령들하고 이제 초능력 소녀가 싸우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후속작 이름이 혹시 눈 안 너무 예뻐 이런 건가요? 샤이니가 죄송합니다. 와우, 예. 오라이스! 맞아요. 샤이닝 능력 이름이에요. 진짜. 그랬구나. 샤이닝이 능력의 이름이 샤이닝이구나. 저 몰랐어. 자, 그러면 세고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종료하면은 샤이닝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고 16강 마지막 대결인데요. 미치겠다. 왜요? 본 거요? 아니요, 나 진짜 욕먹을 것 같다. 이거 또 둘 다 안 본 거야. 하나는 보긴 봤는데 어렸을 때 TV에서 해주는 거로 본 거라 가지고 그냥 봤다라는 그 느낌만 있지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스탠바이 미와 보디가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보디가드는 그냥 어릴 때 TV에서 그냥 해주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어떤 이렇게 보디가드가 가수 지켜주고 이런 이미지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씬이 나왔고, 막 이런 디테일한 기억들은 없는 작품이긴 하고, 노래야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는 계속 회자되는 노래라서 당연히 기억나는 거고, 스탠바이 미는 진짜 외람되지만 아예 보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이런 작품이 있었어? 하면서. 그렇습니다. 소대가리님은 스탠바이미 어떤 작품인지 아시나요? 저도 하도 어릴 때 봐갖고 가물가물한데 리버 피닉스 나온 건 기억나요. 이것도 엄청 오래된 작품인가 보구나. 네, 그때 리버 피닉스 진짜 한참 꽃소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죽었으니까 리버 피닉스는 그거 나오고 애들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숲으로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모험 떠나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디가드가 진짜 싸구려 영화였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선택을 네, 뻐꾸기님. 저는 둘 다 노래밖에 몰라서 스탠바이미 하는 그 노래랑 보디가드도 그 OST 말고는 저는 이 스탠바이미가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 옛날에 봤던 소년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영화 생각나는데, 그 꼬마 남자애 여자애가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런 건데 마지막에 그 남자애가 여자애를 위해서 뭘 하다가 그 벌떼에 쏘여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그거는 마이걸. 그래, 마이걸. 그래가지고 그 막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여자애가 막 울고 막 그때 그거 하나 기억이 딱 나네요. 마이걸. 맞아요. 제목이 헷갈렸어. 스탠바이미는 아예 모르는 작품이고 보디가드도 대략적인 이미지만 있는 작품인데 소대가리님이 보디가드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소대가리님의 의견에 따라서 스탠바이미에 한 표를 행사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스탠바이미가 2표 차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16강은 끝났고요. 이제 8강인데 8강은 바로바로 투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첫 번째 대결은요, 스탠바이미와 양들의 침묵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양들의 침묵 몰표로 4강 진출하게 되고요. 자, 8강 두 번째 대결은요, 매트릭스와 토이스토리 3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무리하겠습니다. 매트릭스 3표. 지금 계속 몰표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8강 그 다음 대결은요, 인생은 아름다워와 대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무리하면은, 어우, 또 대부 몰표. 계속 8강 올라와서 계속 몰표예요. 그죠? 자, 8강 마지막 대결입니다. 8강 마지막 대결은요, 샤이닝과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셋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샤이닝의 몰표가 가면서 4강 진출하게 되고요. 자, 바로 빠르게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샤이닝과 4강 첫 번째 대결은 샤이닝과 매트릭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셋 세고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매트릭스 몰표로 매트릭스가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양들의 침묵과 대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셋 세고 바로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대부가 몰표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매트릭스와 대부의 대결이 되겠고요. 오늘 진행한 최고의 인생영화 월드컵 우승작은요, 매트릭스입니다. 카카님이 매트릭스는 아까 전에 매트릭스 설명을 진행을 할 때 카카님 말씀은 매트릭스는 영화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느꼈다. 시각적인 충격을 받은 영화는 몇 개가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매트릭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매트릭스 OST 한번 틀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드려야죠. 좋습니다. 매트릭스 OST를 재생하였으나 저작권 문제로 편집하였습니다. 네, 곡이 길어서 요까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야, 아까 카카님이 뭐 시각적인 혁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음악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음악이라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이게 기억이 좀 흐려졌어요.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 매트릭스는 1년에 한 두세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매트릭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 장면은 싹 다 좋았어요. 매트릭스는. 싹 다? 나쁜 장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그 장면을 꼽죠. 총알 날라올 때 이렇게 뒤로 몸 꺾으면서 피하는 거.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이제 최고로 꼽기도 하고, 트리티니 액션씬. 이렇게 학자세라고 하나? 이렇게 붕 떠올라서, 양팔 벌린 채로 붕 떠올라서 발차기 하는 거나, 스콜피온 킥 스콜피온이래. 스콜피온 킥 맞나? 이렇게 다리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 뒤로 해서 다리로 이렇게 팍 차는 거나, 그런 것들 많이 꼽는 분들도 저는 계시고. 그 장면들보다 알약 줄 때가 제일 기억남아요. 알약. 모피어스가. 그 장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무도 짐작을 못했었거든요. 그 알약 고르는 장면 전까지는 뒤에 내용 아무 짐작이 안 됐었어요. 처음 갑자기 무슨 해커 얘기 나오고 토끼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보게 되죠. 근데 진짜 그 장면 뒤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맞아요. 맞다.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봤다고 했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이상한 지네 같은 벌레가 몸속으로 막 들어가고 왜 입 없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키아누 리브스 입 없어지는 장면. 있죠. 그 장면이 좀 비주얼 충격으로 왔던 기억도 좀 나요. 미스터 앤더슨. 참 디테일했던 게 나중에 알았지만 부업하잖아요. 해커. 네네. 미스터 앤더슨. 네. 밤에는 네오로. 미스터 앤더슨. 근데 그 작업했는 거 CD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네. 보관하던 책이 이상한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이라고 네. 장 보드리아르는 철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에 관해서 이렇게 과연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렇게 철학을 다룬 책이었거든요. 그 영화 전체 주제하고 그게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꼼꼼하게 저런 거 하나까지 참 꼼꼼하게 잘 짰다. 그런 감독님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솔직히 2랑 3도 만들어서 안 될 영화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원이는 완벽하게 다 끝이 났는데. 완벽하죠. 2, 3는 이제 돈 벌려고 만든 영화 티가 나가지고. 포도 그렇죠. 포도.
뒷얘기가 궁금하긴 궁금하지만 안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영화 진짜. 그 외 애니매트릭스라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있었어요. 진짜 좋았지 그것도. 그거는 저 1에서 2 연결되는 내용을 거기다 싹 다 담았습니다. 애니매트릭스에. 그 로드 넥상스 그 에피소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옴니버스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D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냥 2D 애니메이션도 있고, 막 섞여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기, 뭐 지금 보면 당연히 촌스럽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잘 만든 3D 모델링이어가지고, 뭐 그런 보는 재미도 있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 최고의 작품은 매트릭스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한번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약속드린 대로 왓치맨 극장판을 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그 오픈 카톡방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요일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해서 그 목요일에 또 건강검진을 수원에서 받기로 하셔가지고 수요일에 미리 올라오세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하루 당긴 화요일 11시에 왓치맨 감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오늘 진행했던 최고의 인생 영화 월드컵에서는 매트릭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야, 나름 1년 동안 나이트 시네마 토요명화 감상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봐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야, 아직도 못 본 명작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약간은 반성하는 마음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뭐랄까,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이 꾸준히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영화 월드컵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미처 내가 놓치고 있었던 영화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뭐 참가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못 봤던 명작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